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21장 전이금속과 배이화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을 쭉 진행해 왔는데, 이제 뭐 내용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뭐 마지막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22장이 이제 여러 가지 생체 유기분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지만 사실 일반학 범주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테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 전이금속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주기율표, 주기성 다룰 때 뭐 그 전이금속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주 보진 않았어요. 자세하게 보진 않았고 우리가 이제 4주기 전이 원소에서의 전자 배치 정도까지만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이금속들이 배이화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배이결합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배이화합물을 만들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일반학적 범주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이론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원자과 결합 이론과 결정장 이론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사실은 뭐 무기화학 뭐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제 일반학 범주에서만 다룬다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일반학 범주에서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 어렵지 않게 내용을 전개시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금속들은 사실 이런 화학이 아주 이렇게 주기성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제 화학 수업의 어떤 앞부분에서 주기율표와 주기성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 단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주기성이 좀 뭐 경향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기성을 논의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전이금속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아주 러프하게 이제 본다면 뭐 이럴 수 있어. 산화수는 어떤 걸 주로 가지게 되고 뭐 계열의 후반부로 가면 어떤 걸 갖게 돼. 내지는 뭐 원자 반지름은 뭐 어떻게 되고 녹는 점은 어떻게 돼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그 케미스트리 자체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이금속의 어떤 주기적 경향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금속들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반응, 변화들에 대해서 결합의 이론들,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특징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이금속의 화학은 주적 원소의 경우만큼 전자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뭔가 이제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화학들을 나타내게 돼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고요. 자,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뭐 3,400도씨니까 엄청 높죠, 녹는 점이. 하지만 수은 25도씨에서 액체니까요. 뭐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이원소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D 블락의 D 계열의 전이금속이 되고, 여기 이제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이제 F 계열인데, 위쪽은 이제 란타넘이라 하고 아래쪽은 이제 7죽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악티넘이라 하는 거죠. 악티넘 계열이라 하는 건데, 일단 뭐 이런 전이 원소에 대해서 보는 것들이고, 주로 우리는 뭐 결정장 이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는 이제 이러한 4주기 전이금속에 대해서 봐요. 특히 이제 결정장 이론 다룰 때 우리가 뭐 고스핀과 저스핀의 착물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5주기 전이금속은 다 저스핀 착물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 물어볼 만한 테마가 그 안에서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4주기 전이금속을 주로 볼 거고, 물론 이제 평면사각 구조를 볼 때는 여기 보면 이제 평면사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이제 D8 계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니켈이나 팔라듐이나 이제 플래티넘 같은 놈들이 이제 베이수가 4인 경우에 평면사각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같이 한번 보긴 할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전이금속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아연 같은 경우에 D10에 해당하는 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연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 전이금속으로서는 이제 나타나는 성질들이 안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아연은 이제 전이금속,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이금속의 화학에서 좀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D 계열의 전이금속 하게 되면은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즉 D 오비탈에 해당하는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지는 그러한 금속들은 다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전이금속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여기 코발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암모니아라는 게 있죠. 암모니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그려지죠.
루이스 구조에서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이 있죠. 이 비공유전자쌍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루이스 염기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다 중성이잖아. 보면은 암모니아는 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한 어떠한 그런 결합의 구조를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얘는 코발트의 3 플러스가 6개의 암모니아와 결합된 것 같은 생각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전하는 이게 3인데요.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 아이온이다 라고 불러주는 것은 복잡합니다 라는 개념을 담고 있죠. 컴플렉스라는 게 복잡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반응 속도할 때도 뭐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활성 착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자로 이게 착이란 말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들이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이 코발트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이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하는 과정 자체는 일종의 배위 결합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코발트의 혼성궤도 함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배위 결합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결정장 이론에서는 뭐 이온 결합성으로 보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전이금속 양이온은 그 금속 이온이 일정 수의 리간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는 분자나 이온이죠. 그때 자, 이 암모니아를 우리는 리간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 어떤 입체 구조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거니까 중심 금속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또 다른 어떤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착이온이라 하고, 또는 이제 이러한 리간드가 결합돼서 전하를 띠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착물, 또는 이러한 이온 결합, 이온성 착이온이 또 다른 상대 이온과 만나서 만들어진 것도 뭐 착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배이화학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코발트에 암모니아가 6개 붙어 있는 놈은 지금 플러스 3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CL이 3개 붙어 있다라는 거죠. CL 마이너스니까 3개가 붙어 있으면 이제 착화합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착화합물이라 하고 또는 착물이라 하고 이런 놈들을 이제 우리가 착이온이라 한다. 이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결합이 이제 배위 결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배위 공유 결합 또는 이제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리간드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러한 중심 금속에 비어 있는 뭐 혼성 궤도 함수에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결합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 배위 결합을 이루게 될 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배위권이라 해요. 배위권. 배위권이라 하고 이 CL을 우리가 상대 이온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착이온 중 전이금속은 특정 파장의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내용들이 뭔가 좀 섞여 있어요. 이런 이제 기하 구조를 설명하는 게 팔면체로 보이죠. 이런 기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을 설명하게 되고, 이러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는 건 이제 결정장 이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전이금속의 어떤 오비탈들이 이제 결정장 갈라짐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러한 갈라짐에 해당한 에너지 차이가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전자 전이 과정에서 그 에너지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영역의 가시광선을 흡수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색깔이 보이게 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이금속 화합물들은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거고요. 자, 많은 전이금속 화합물은 홀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자기성이다. 자기장 속에서 끌려가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죠.